네, 반갑습니다. 이틀간에 걸친 세 번째 빅데이터 포럼 2021이 마무리됩니다. 어제 날짜로 유튜브 조회수를 보니까 벌써 2,000회를 넘어섰더라고요. 아마 가장 많은 참여와 또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랩업 세션으로 이틀간의 빅데이터 포럼의 성과와 과제들을 좀 짚어보고 또 내년에 저희가 어떻게 이 빅데이터 포럼에 대한 준비를 해나갈까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각 세션에 이제 자장으로 참여해 주셨던 분들을 모시고 같이 간단하게 각 세션에 논의된 내용과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보고 같이 전체적인 한계와 또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션 순서대로 간단하게 좀 세션에서 다뤄졌던 주제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소개를 쭉 순차적으로 해주시고 다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시립대 이승재 교수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키노 스피치 이후에 해서 제 키노 스피치 알렉스 펜틀랜드 MIT 교수님 커넥션 사이언스 랩에 계시는 분이랑 스웨덴의 에이블 대학인가요? 빙지앙 교수님 두 분의 발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연계해서 저희 세션 2 이 부분을 이제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틀랜드 교수님의 주요한 발제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는 하나의 캐피탈, 자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자본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 스미스의 뭐 웰스 오브 네이션에서 국부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려면은 캐피탈을 어큐뮬레이션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자본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피지컬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땅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실제 이제 데이터라는 게 이제 새로운 뉴 이코노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 모으고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면 그게 새로운 산업이 되고 그게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된다라는 아주 중요한 발제를 해주셨고, 스웨덴의 이제 빙지앙 교수님은 첫 번째부터 이제 계속 오셨던 분인데요. 그러니까 3년 전인가요? 첫 번째 저희 시립대학에서 개최를 했을 때부터 빙지앙 교수님이 계속 키노트 스피치를 해주시는데 이분은 이제 도시 자체를 이제 어반 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도시 과학 뭐 이런 걸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를 통해서 크게 구조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실 피지컬한 구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도시가 어떠한 구조가 돼 있는지, 어떠한 형상이 돼 있는지 모폴로지컬하게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도시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모든 것의 흐름이죠. 우리가 이제 시간, 공간에 따라서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플로우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그거를 이제 매저를 해서 옵티멀하게 뭔가 컨트롤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마지막에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what it ought to be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스트럭처나 다이나믹스를 보면은 현재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옵티멀한 디자인을 할 건지 그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 파악을 하고 스터디를 해야 된다.
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키노트 스피치 발제를 해주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저희 세션 2 같은 경우는 큰 타이틀이 코비드 19 이후에 대도시권 생활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큰 주제였고요. 첫 번째 발제자는 우리 이제 좌장을 하시고 계시는 지금 이희정 교수님이 코로나 이후 세계 주요 도시의 정책 변화라고 해서 주요 대도시의 코로나에 있어서의 변화 사항, 그래서 뭐 서울, 뉴욕, 그다음에 동경 뭐 이런 데를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코로나 위험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그 거주라든지 뭐 이동의 패턴들을 이제 보신 것 같은데,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올랐고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인플레가 좀 발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간적으로는 좀 이제 확산이 됐지만 직주 근접을 한다라는 그런 거를 조금 발견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가시티 리전이라는 우리 그 큰 개념에서,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그 내에서 통행 뭐 이런 것들을 또 최소화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이루어져서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프래그멘티드 시티 뭐 그런 형태로 조금 되고 있지 않나라고 약간 시사점을 주셔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빙지한 교수가 얘기하는 뭐 디자인 측면에서, 그다음에 지금 스트럭처도 그렇게 보신 것 같고 다이나믹스도 그렇게 보신 것 같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어떤 시사점을 놔주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시립대학의 박인규 교수님이 이제 또 발표를 하셨는데, 전도시 모형과 코로나 확산 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구 뭐 온난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은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전 지구의 기후 변화 이거를 사실은 모델링을 하신 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도시 자체에다 모델링을 하자라고 해서 코로나 스프레딩 뭐 토이 모델 같은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고, 이걸 통해 가지고 계속 코로나를 이제 위드 코로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셔서,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앞으로 협업을 하면서 조금 더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더 있는데, 이분은 이제 외국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스팍 회사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처음부터 저희 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핸드폰에 그 모바일 폰 시그널링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시공간에서 이제 트래젝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인카운터 분석이라고 해서 우연히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도시 공간에서. 그거를 이제 그걸 인카운터 하면서 이제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나 그 호주 지역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모델 적용을 해 가지고 지금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제자는 교토대학의 이제 얀덕 슈메이커 교수인데, 이분도 이제 계속 처음부터 오셨던 분인데, 지금 22개월 동안 그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계속 확진자 수들이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로 대응 방안들이 있는데, 정책적이 그거를 이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이동이 감소하고 활동이 뭐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계 모형을 적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동 같은 거를 컨트롤하려면 어떤 변수로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또 좀 해야 되니까 다루마라는 어떠한 그 프로젝트로 위드 코로나에서 안심하면서 뭔가를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연구를 한다.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한국 혹은 서울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좀 해야 될 시사점들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을 포함을 해서 아주 소상하게 마치 그 세션에 참여를 한 분들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까지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디지털 재단의 김은영 본부장님, 디지털 재단 세션에 대한 부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재단 김은영 혁신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어제 세 번째 세션 운영을 했는데요. 그 주제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관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주제를 인공지능 쪽으로 잡은 그 이유는 우리 서울과 같이 복잡한 대도시가 시스템화되고 또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지능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는 취지에서 본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총 4개의 발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각각 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발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박종열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주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지만 우리 서울 전역 곳곳에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영상 데이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각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에 가지는 그 막연한 기대와 좀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공공에서 적용된 사례로서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그 CCTV 영상을 분석해서 이제 적용된 사례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사례가 처음에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람들을 단속하고 벌금을 과금하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다가 결국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는 이유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닌 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임에 이제 따라서 그런 이제 서비스들도 점차 이제 좀 목적에 따라서 좀 변화했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님께서 이제 빅데이터 AI 기반 지능형 스마트도시 재난안전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건설 현장의 인명 피해와 같은 그런 사회 재난하고 폭염, 한파,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에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디지털 영역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재난 모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재난이 발생해야지만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메타버스의 플랫폼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단장께서 AI 기반의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예측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그 어린이와 그 어르신 같은 건강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 외부 대기 오염 여부들을 연계해서 좀 실내 공기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 연구가 좀 더 발전이 된다면 건물 내 에너지 관리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까지도 좀 확대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서울디지털재단의 박지혜 책임께서 건축물 관리의 효율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재단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시의 공간정보 담당관과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항공영상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도시 건물의 변화 관리를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과 이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그 빅데이터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각각의 기관들마다 이제 그 기관의 장점들을 살린 새로운 어떤 그 주제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이번 빅데이터 포럼에 좀 모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재단은 인공지능 AI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좀 더 심화시키는 사례와 내용들을 좀 발전을 시켰고요. 아마 오늘 있었던 이제 기술연구원 세션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디지털 전환 기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기술연구원에서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최준영 센터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지요. 네. 저희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오늘 오전 세션에서 메타버스 도시 서울 디지털 전환 기술이 가져올 도시 변화와 대응이라는 조금은 트렌디한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했었고요. 네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께서 매우 좀 의미 있는 많은 제안들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OECD에서 발표하신 비로스 까미오 비로스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 사람 중심의 스마트 도시 기술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진단을 해주셨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거의 실질적인 기술이 이제 좁게 봐서 스마트 기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런 코로나를 대응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뭐 CCTV라든지 앱이라든지 대량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지고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그 반면에 이런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이터 보안과 특히나 정보 격차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하신 우정현 박사님께서는 디지털 전환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 도시와 이 현재의 도시를 통시적으로 고찰을 해주시면서 그 기술의 빠른 발전에 비해서 공간의 더딘 변화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디지털 도시에서 전환 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도래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의 영역이 확장이 될 것이다, 시공간으로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도시 공간에 대한 가치를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디지털 전환 도시라든가 메타버스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나정현 교수님께서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눈여겨봤던 점은 이 비대면 환경이 온라인이 활성화되더라도 오프라인의 가치가 여전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 AR, VR이라든지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들이 바탕이 돼서 그것들이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가치가 결국에는 이 기술 플랫폼으로 담는 그릇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도시라고 하는 걸 되게 실감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 보여주신 발표가 마지막 발표하셨던 서울기술연구원의 김태현 실장님이셨는데요. 김태현 실장님께서 이제 주목하신 부분은 기존의 공간 정보라든지 기존의 정보들이 이런 실감형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기술로 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면서 특히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게임 엔진 기반의 포토리얼리스틱한 기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양대 진영이라고 하는 유니티, 언리얼이 있는데 언리얼을 가지고 서울시를 시연을 해주시고 해서 실감 있는 곳을 봤었고요. 그래서 그 기술들이 지금 현재 발표에도 언급되었지만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 공간상의 또 다른 자아를 매우 실감 있게, 그리고 또 그대로만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보다는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이라든지 그런 어떤 다른 모습의 자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토론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신 장동선 박사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넥스트 레벨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는 말씀하시고, 역시나 우리가 기술을 얘기했지만 이거는 기술에 따르는 새로운 발전된 기술을 활용에 따르는 사람 간의 이런 정보 격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공공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메타버스의 허브로 활용하면 어떻겠냐라는 좀 재미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은주 팀장님께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나타나는 이런 기술들이 결국에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콘텐츠가 아니겠냐.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서도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콘텐츠나 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토론자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디지털 전환 도시에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보고 파악해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관점의 변화 측정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존에 고민하던 부분이 통계청의 생활시간 조사라고 하는 걸 가지고선 24시간 생활이 어떻게 기존의 변화에 왔는지 사람들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온라인에서 활동이라든지 생활이 이용이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논의를 해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고민이 된다면은 이런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형 서베이 이런 부분에다가 이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오프라인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생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런 빅테크 기업에 대한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배달 앱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블랭크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패턴을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이고, 좀 빅데이터 담당관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고 가치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부터 와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들었었는데, 처음에는 좀 기술 중심의 논의가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토론 과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MZ 세대를 포함한 또 세대들 간의 이야기와 사람 중심의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굉장히 좀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보다 본격적으로 도시 불평등이나 사람과 도시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마지막 세션이 아니고 5세션이었던 서울연구원 세션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상일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5세션 진행을 맡았던 김상일입니다. 저희는 사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어떤 주제로 이 전체적인 이제 세션을 구성할 것이냐를 좀 고민하면서 주목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 그리고 기술 변화, 기후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한 후보였는데요. 그 중에 이제 불평등과 격차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팬데믹을 계기로 더 심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고 건전한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주제겠다 싶어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한 그런 불평등과 격차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하고 치유하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는 세션을 기획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지금 유엔 하비타트의 선임으로 계시는 아태 지역 선임으로 계시는 브루노 박사의 발표를 이제 청해 들었는데, 저희 세션의 일종의 기조연설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유엔이 지금까지 견지해 오고 있는 이런 원칙들과 어떤 방향성들을 갖다가 이제 좀 제시해 주는 발표였고요. 강조하시기로는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된 스마트 시티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의롭고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건강해야 된다. 이런 키워드들을 갖다가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발표 중에 소개됐던 밴 운영 회사에게 협조를 얻어가지고 밴들이 지나간 길들을 GPS 추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도를 얻어내는 그러한 사례들을 갖다 좀 보여주셨는데, 데이터 가버넌스 측면에서도 관심이 가거니와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어떠한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접근법이라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주목했었고요. 두 번째 발표를 해주셨던 그 김승현 박사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의 또는 격차의 어떤 현실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십사 모셨어요. 저희 연구원에서 그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방대한 자료를 활용을 해서 과연 불평등이나 특히나 소득이나 자산면에 있어서의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이걸 연구한 바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 코로나를 갖다가 전후로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고 코로나 전 상황들까지만 통시적으로 연구가 됐었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불평등이 완화되어 왔다라는 쪽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자산의 불평등은 소득의 불평등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그 조심스러운 결론, 그러니까 불평등이 완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과세 과목의 이제 변화, 그 다음에 이런 자료의 투명화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누락됐던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통계 안으로 잡히면서 발생한 바이어스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봐야 그 자산 불평등의 변화, 소득 불평등의 변화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결론을 주셨고, 아울러서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불평등이 어떻게 된 것 같냐라고 하는 의견을 여쭈었을 때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당신이 아시는 여러 지표들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분명히 소득과 자산의 그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곧 연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발표하셨던 홍보용 박사와 박혜경 박사는 실제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그 불평등을 인지하거나 거기에 대안들을 마련하는 시도들로서 이루어졌는데요. 홍보용 박사의 그 연구는 이제 그 핸드폰 시그널을 가지고 사람들의 위치 정보들을 갖다가 알아낸 다음에 그 위치 정보와 여러 가지 주변 정보들을 결합해서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쉬고 있는지, 집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야외에 있는지, 건물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분류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지역들을 범주화하고요. 그 범주화된 각각의 지역들의 특성들을 갖다가 다 살펴보는 방식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의 행태가 어떻게 변했고 그 행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또는 그 인구학적인 또는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이 달랐느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나 중간에 이제 그 위험 노출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다가 이제 개념화해서 활용을 했는데요. 발표의 내용인즉슨 저소득층일수록 먹고 살기 위해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꼭 직장에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야 했기 때문에 물건을 사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노출 위험에 그러니까 그 위험에 노출됐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의 어떤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런 이제 결론들을 내고 계시더라고요. 흥미로웠던 거는 우리는 보통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니까 자영업자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어떠한 그 변화의 방향들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저소득층일수록 더 절박하게 직장에 가야 했고 일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흥미로운 방향성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혜경 박사님의 발표는 작년에 했던 연구에 좀 연작에 해당하는데요. 서울 시내 에스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체감 온도를 갖다가 다 산출한 다음에요. 1년 동안 그 한여름 동안의 그 체감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폭염이 어떤 양상으로 분포했었는지 공간적으로 그걸 다시 해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이런 폭염 취약성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얹으면, 다시 말하면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아주 많거나, 그 다음에 뭐 집이 단독주택이거나 노후돼 있거나 뭐 이런 식의 폭염에 취약한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갖다가 지리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폭염이 많았던 지역들과 겹침으로써 우리가 어떤 지역을 우선적으로 그 폭염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정된 시간이나 그런 자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폭염에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주셨는데, 저는 뭐 작년 연구에서 진전됐다는 점도, 그 다음에 그 서울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그 광범위한 도시센터들이 정책 그 수립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그 토론자들 분들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뭐 몇 개만 그냥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정미애 박사는 그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천착해 계셨는데요. 도시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격차들을 지역적으로 해석하는 프레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의미 있다, 그리고 관심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강명국 교수께서는 자료들을 갖다가 단지 이렇게 그냥 처리해서 분석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방향성을 아주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브루노 박사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브루노 박사는 계속 시종일관 이러한 그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자료, 빅데이터의 어떤 중요성들을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의 가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UN 차원에서 그런 도시 단위의 데이터 주권 또는 데이터 가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태 지역에서 도시들이 하나도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그런 그 아태 지역의 데이터 얼라이언스에 꼭 참여해달라는 말을 전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세션 진행하는 동안 재밌었고요. 질문도 많이 나왔었던 세션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불평등과 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그 데이터와 이 빅데이터, AI 등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과 원인들을 잘 드러내주고, 이런 기술들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주는 미래의 굉장히 희망적인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희 빅데이터 포럼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심화시킨 뭐 그런 세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 빅데이터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뭐 가장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번에 서울시가 뭐 가버넌스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빅데이터 포럼에 같이 참여해 주신 것도 큰 발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수재 과장님 모시고 서울시 세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이제 세션 6을 이제 그 빅데이터의 잠재력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세션 5에서 이제 도시 불평등과 격차를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불평등과 이제 격차 부분이 나올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하신 브루노 박사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거는 저희가 그 정보 격차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얻지를 못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이제 초청을 해주시면, 알려주시면 얼라이언스를 가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가,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서울 시민의 통행 패턴 변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상권별 감염병 취약성 진단, 그리고 다중 데이터 간의 감염 결합을 통한 분석 트렌드. 그래서 이제 강수영 주무관님, 그리고 김상민 실장님, 그리고 김민영 박사님, 그리고 김준호 부장님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주제처럼 저희가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현재 이제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9월에 빅데이터 개방을 한 서울시에서 개방을 한 생활 인구 이동 데이터를 가지고 강소영 주무관님하고 김상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강소영 주무관님께서는 이제 저희 이제 생활 이동 데이터를 이제 열린 데이터 광장이나 이제 빅데이터 캠퍼스에 오셔서 활용을 하시다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이 이제 9개 그냥 사람이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디에 도착을 하는지 그런 오리진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9개의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의 구분을 가지고 생활 패턴, 이동 패턴들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알 수가 있었고 남녀의 출근 형태의 차이점, 왜 여성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출근 비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령대별이나 연령대별로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앞으로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일 실장님께서도 이제 같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김상일 실장님께서는 이제 시기를 이제 코로나 시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4단계 이 기준으로 나눠서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의 특성들을 나타내 주셨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런 이 생활인구 데이터와 함께 또 생활 이동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시기별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감염병 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 예를 들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가는데 같이 이제 이동수가 늘어났을 때는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줬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정책적으로 좀 가이드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김상일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많이 보여주셨고 그런 지수들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의 감염병 취약성 진단 이 부분은 되게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또 다른 감염병 이제는 감염병을 늘상 안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진단 분석 방법론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중 데이터 간의 감염 결합을 통한 분석 트렌드 그래서 신한카드 그리고 KCB 그리고 SKT가 선도적으로 이제 감염 결합을 해서 하이엔드 고객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 결과까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감염 결합 부분은 지금 민간 부분에서 이제 왕성하게 좀 먼저 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이제 통계청과 그리고 SKT 이렇게 해서 감염 결합을 통해서 서베이 데이터와 그리고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인사이트 또 분석 결과들 그것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임지숙 과장님 그리고 통계청 임기숙 과장님과 그리고 서울대 장원철 교수님 한신대 노승철 교수님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박모경 부장님과 같이 공공 데이터의 개방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잘 할 것이냐 보안과의 관계 그리고 감염 결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인력 양성이나 공공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봤고요. 이러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그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현재 빅데이터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그러한 노력들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실시간성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노력까지 많이 했고요. 앞으로 또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예측하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걸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눈에 돌아볼 수 있는 정책 보드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조금 더 왕성한 그러한 빅데이터 활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친 굉장히 내실 있고 알찬 세미나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브리핑을 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쉬움과 한계 그리고 내년에 빅데이터 포럼에서 좀 기대하는 바람 같은 거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재 교수님부터. 예. 이제 4회째 들어가는데 사실은 요번 그 키노 스피치 그 부분이랑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빌드 백 베터라는 그 원래 이제 선거운동할 때 그 프레임워크였는데 그게 사실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액트가 됐는데 그게 이제 1.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한다라는 게 기존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러니까 기존의 물리적인 피지컬한 거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그 MIT의 이제 펜틀랜드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자본이 되고 그게 이제 그걸 인해 가지고 이제 미국을 더 성장시키겠다라는 거고 그 성장시키는 방법은 이제 빙지한 교수가 얘기한 옵티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가 오면.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 서울시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발표하고 주관하는 건 좋은데 약간 이제 1년이 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동 연구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동 연구에 대한 아웃풋을 내년에 좀 발표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수재 과장님이 이제 토론 전에 잠깐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 S데이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디지털 트윈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는 여러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하면 진짜 이러한 데이터들이 우리도 새로운 캐피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울을 하나의 진짜 모범 도시 그걸로 이제 새로운 이코노미를 창출하는 도시로 만들었으면은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아무튼 첫 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디지털 재단입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 세션 설명드리면서 나중에 이제 토론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좀 남겨놓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가장 좀 주요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건 활용을 하건 혹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화 서비스를 개발을 하던 그 밑바탕에는 데이터의 수급과 품질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크리티컬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 제안이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과제를 수행하는 전체 시간을 100이라고 본다면 사실 데이터를 수급하는데 50 이상의 노력이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오늘 이제 빅데이터 담당관도 참석하셔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모두가 다 같이 좀 노력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 빅데이터 포럼 제4회차는 저희 디지털 재단이 주관기관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행사가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요. 저희도 더 진화해서 내년에 좋은 행사 기획하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온라인이 아닌 청중들 많이 계신 데에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사례로 좀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준영 사장님. 네, 서울기술연구원 최준영입니다. 이번 이제 공동으로 지금 3회째를 개최하는데 아까 이제 이승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기관이 모여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행사에 대한 일관성,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고해 가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는 공동연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구체화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마무리 세션이라든지 그런 형태에서 뭔가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으면 되게 어떤 그 이 행사에 그 공동으로 하는데 되게 의미를 더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시이긴 하지만 어저께 그 시립대에서 발표하셨던 박인규 교수님께서 전 지구 모델을 하셨는데, 전 지구 모델을 전 도시 모델로 해서 하셨는데, 조금은 이제 어떤 크고 복잡한 데이터인데 그거를 가지고선 어떤 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를 진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를테면 굳이 뭐 진짜 서울형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좀 아이디어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뭔가 기관이 같이 해서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발전을 시켜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빅데이터, 이제 어떤 그 컨퍼런스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뭐 이제 새로운 성과라든가 어떤 결과를 하는데 공동의 연구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어떤 뭐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출시한다, 뭐 데이터를 제시한다, 뭐 이런 자리가 지난번에 그 시에서 9월달에 행사했던 그런 형태와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포럼에서도 그런 새로운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나오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를테면은 아까도 이제 서울형 서베이를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서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표본이라든지 조사에 의한 방식이었다면은 빅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통계 형태의 새로운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원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오고 그걸 가지고 어떤 그 했던 분석했던 결과도 공유되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그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이 주관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뭐 좀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행사 전체를 갖다가 이제 평가할 때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 지금 이번 그 준비 과정에서 제가 조금 더 주목했던 거는 각 기관이 특성들을 잘 드러내면서 주제 영역들을 확장해 가고 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참여자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또 더 나은 어떤 이야기, 좀 더 진보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이 내년에도 좀 잘 견지가 되면 좋겠다 싶고요. 저는 사실 올해 그 세미나에서, 그러니까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하셨던 펜틀랜드 교수가 써놨던 그 한 장의 그림이 아직도 되게 선명한데, 데이터가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가게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 데이터의 매니플레이션을 데이터를 제공하는 쪽에서 컴퓨팅 파워와 권한들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시적인 데이터, 좀 더 그 로우한 상태의 데이터에 이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코드를 갖다가 작성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식의 어떤 접근 방식들이 채택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데이터의 누출이나 오용이나 남용 같은 것들을 방지하면서도 굉장한 접근성을 갖다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데이터의 공유 체계들을 갖다가 구축해가는 방향으로 계속 지혜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요 포럼과는 좀 별도로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포럼 진행하시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 포럼의 확장 가능성, 또 브랜드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하면서 다른 공공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그리고 빅데이터 포럼이라는 브랜드가 결합이 돼서 그동안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내년에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 서울시의 역할을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데이터 결합이나 이런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열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연구기관 박사님들 그리고 담당자분들이 진짜 어떤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러한 것들을 주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공동 연구를 내년에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빅데이터 포럼을 기획을 할 때 몇 가지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년 하면서 서울시의 유관 기관인 이제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해외 참여진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내부 연구진들 부분도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연속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룹과 새롭게 참신하게 또 아이디어를 주고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그런 기획을 좀 하자라는 거.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제 기획했던 것 중에 공동 연구와 공동 연구는 기관들의 협업 연구뿐만 아니라 해외 학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연구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뜻하지 않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전개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이 어려워지고 온라인이 되면서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또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외 학자들과의 직접적인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했는데, 아마 내년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일찍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과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같이 변화되는 미래 서울, 뭐 지금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또 펼쳐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마 또 다음 빅데이터 포럼은 새로운 시장님을 모시고 또 하게 되는 그런 측면에서 다음 시정의 중심에 이 스마트 시티 빅데이터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디지털 재단이 주관하는 내년 빅데이터 포럼은 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올해 빅데이터 포럼 2021 모든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기술진을 포함을 해서 그 서울시 관계자분들 또 기관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저희 같이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랩업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